1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진 연구소장 방쿤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는 좀 재밌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세대별로 구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DSLR 그리고 미러리스 그 이전에는 SLR 혹은 RF 카메라 등의 기존의 카메라들은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스마트폰 카메라는 특별한 분류 체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 어떻게 구분할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이 카메라의 발전 양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을 기반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5세대 정도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내 스마트폰 카메라가 몇 세대인지 혹은 앞으로는 나는 이제 3세대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의 세대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일단은 폰카라는 얘기가 나온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 첫 번째 깜짝이야. 제일 비싼 애예요. 폰카는 되게 오래전부터 써왔죠. 저만 해도 거의 첫 번째 폰카를 만났던 게 2003년인가 아마 2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64음 핸드폰 나왔다 그래서 신나게 사갖고 사진 찍었는데 다만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급할 때 기록용으로 남겼던 혹은 셀카를 중심으로 찍는다든가 그 정도의 느낌에 머물렀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면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가 항상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를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세 가지 세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세대는 요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폰 S입니다. 얘가 1세대예요. 어떤 게 1세대냐면 스마트폰 뒤에 핸드폰이 달려있죠. 카메라가 몇 개? 카메라가 한 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등짝에 카메라 한 대 달려있는 애들은 일단은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의미죠. 한 개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사진은 찍히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보정 작업이나 업로드는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카메라 1세대는 저는 모노 카메라 한 대 달린 기종을 의미를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 정도 카메라 한 개 달린 기종의 경우는 우리 카메라 화각이죠. 초점거리로 따지자면 대략 26에서 28mm 사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이라고 부르는 50mm보다는 훨씬 넓은 광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화각을 통해서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넓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풍경부터 인물까지 적용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는 되게 애매한 화각이 바로 28mm예요. 그래서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화각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35mm나 50mm 기준으로 사진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28mm는 뭔가 주제의식을 갖고 담기에는 상당히 넓은 카메라였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은 가능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1세대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럼 2세대는 뭐냐? 2세대는 그럼 뭐겠어요? 1세대가 카메라 한 대면 2세대는 카메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종이 바로 이 친구죠. 아마 저희 아이폰 플러스 기종들의 이제 카메라 두 대가 달려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아이폰 8 플러스예요. 박스가 여기 있지? 그죠? 네, 지금 하나씩 건너뛰었어요. 자, 이제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두 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배의 렌즈와 그냥 1배의 렌즈, 요렇게. 그래서 렌즈 두 개가 서로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럼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지는 점이 뭐냐? 한마디로 카메라가 두 개 달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아주 단순해요.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넓게 찍고 싶고 혹은 좁게 찍고 싶고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자,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렌즈 두 개를 조합해서 인물 사진 모드, 갤럭시의 라이브 포커스 모드 이런 거에 대응해서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배경 데이터와 주제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주제는 선명하게 배경은 흐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정 수준의 아웃포커싱 기법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은 DSLR과 미러리스에서 오는 심도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처리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2세대라고 제가 부를게요. 대부분의 아이폰 더블 렌즈 폰들, 그리고 또 뭐다? LG도 저희 더블 렌즈 폰 많죠? G5부터 해가지고. 다만 이제 LG의 더블 렌즈 노선과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의 더블 렌즈 노선이 조금 달랐어요. LG는 초광각과 광각으로 구성했었고, 아이폰과 갤럭시는 광각과 망원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에는 저는 조금은 이 시장 파이의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조금 더 예쁘게 찍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광각보다는 차라리 망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는 2세대에서는 초광각 광각 구성보다는 광각 망원 구성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아이폰 11이 초광각 광각 구성이에요. 이거 보면 재밌죠, 그죠? 걔네가 다시 돌고 돌아서 LG가 처음 시도했던 초광각 광각 조합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이폰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러면 2.5세대는 뭐냐? 얘도 더블 렌즈예요. 이제 S9 플러스입니다. 얘는 제가 2.5세대로 불러요. 제가 왜 2.5세대라고 부르냐면 이 친구는 더블 렌즈 구성이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화각도 비슷해요. 다만 얘는 광각, 메인 카메라 있죠? 메인 카메라가 듀얼 조리개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사진 용어 중에. 렌즈에, 어떻게 보면 렌즈 안에 있는 구멍의 넓이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물리적으로 그게 조절이 돼요. 좁혔다가 넓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히게 되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어두울 때 유리하고,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쪼여서 화질이 좋게 만들어요. 상당히 특이한 구성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듀얼 조리개 구성은 오직 이 갤럭시 시리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S9 이후부터, 그리고 S9, S10, 그리고 노트9, 노트10 이 4개의 기종은 하드웨어 조리개가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프로모드 가셔서 조리개에 왔다 갔다 해보시면 구멍이 넓혀졌다 쪼여졌다 하는 게 실제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2.5세대라고 불러요. 2세대지만 조금은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없는 이유는 이걸로 찍고 있어서 그래요. 자, 11 프로 맥스도 제가 2.5세대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 그 일자형 구성의 카메라 구조에서 벗어나서 인덕션 구조를 인덕션 구조를 채용한 최초의 스마트폰 카메라거든요. 자, 근데 이 인덕션 구조가 왜 좋냐면은 제가 영상 찍을 때 느꼈어요. 사진 찍을 때 솔직히 구분이 안 되는데 영상 찍을 때 줌인이랑 줌아웃을 할 때 이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툭툭툭 끊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줌 렌즈 하나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실상 중심점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멀리 있는 원경 같은 거 찍을 때 특히나 그게 정말 하나의 렌즈처럼 굴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배열 자체에서 오는 특별한 구성, 어떤 이러한 이점들을 2.5세대로 불러는 주고 싶어요. 근데 두 개 중에 좀 더 2.5세대 다운 거는 저는 갤럭시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드웨어 조리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이제 1세대 배웠고 뭐 2세대, 2.5세대 배웠고, 자 3세대 뭐냐? 이게 또 그죠? 여러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화웨이 P30 프로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3세대라고 불러요. 얘가 왜 3세대냐면, 자, 3세대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렌즈 개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렌즈 개수가 아니에요. 3세대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고화소. 두 번째, 고배율 줌렌즈.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고화소라는 거는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4천만 화소 이상입니다. 4천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한 대 이상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고배율 줌이라는 건 56mm가 아니에요. 얘는 135mm가 달려있어요. 5배 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4천만 화소의 27mm 렌즈와 그리고 1000만 화소가 넘어가는 135mm 5배 줌 렌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존 폰카에서 아예 찍을 수 없는 화각들을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세대 폰카의 이점이 뭐냐? 첫 번째 뭘까요? 고화소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표현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는 센서도 더 큽니다. 1.7분의 1인치 정도 센서를 쓰고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웃포커싱 꽤 잘 되는 편이에요. 화질도 좋고. 그래서 이런 고화소 폰들의 특징은 4천만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4천만 화소면 4천만으로 찍어서 그걸 4분의 1로 줄여요. 그래서 4천만으로 찍은 걸 1000만 화소로 줄이겠죠. 그래서 뭐 원리를 쉽게 따져보자면 그 픽셀 시프트랑 원리는 비슷해요. 이미지 처리하는 기술은 비슷하지만 다만 뭐 졸려서 내장 찍는 건 아니고 그 인접해 있는 픽셀들을 다시 4분의 1로 압축하면서
비약적으로 어떤 그런 조도라든지 혹은 뭐 색채나 그런 개조가 훨씬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3세대부터는 어떻게 기준을 내리냐면 취미용 카메라로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살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화질이 좋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이 돼요. 이 친구 물리적으로 감도가 409,600까지 올라갑니다. 409,600 ISO 409,600이 돼요 얘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문을 닫아놓고 셔터를 눌러도 사진이 찍혀요. 이 친구는 409,600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아이폰의 야간 촬영 모드라든지 뭐 노트의 야간 촬영 모드라든지 얘는 3월부터 됐어요. 얘는 3월에 출시된 폰인데 3월부터 얘는 6초에서 12초 정도의 장노출을 지스스로 합성을 해서 손으로 들고 찍어도 야경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27mm와 135mm에서 모두 구동이 돼요. 물론 초광각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3세대 폰이 제 생각에는 내년에 어마어마한 어떤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올해 얘가 가장 최초로 나온 제 생각에는 3세대 폰이라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화웨이 메이트 30 프로라든지 혹은 뭐 샤오미에서도 6,400만 나왔고 최근에 1억 800만 화소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화웨이 거는 소니 센서고 자 샤오미 거는 삼성 센서예요. 삼성에서 6,400만 만들어서 공급했고 최근에 저저번 달에 나온 게 CC9 프로 아마 프리미엄 에디션 해가지고 카메라 5개짜리가 나왔는데 그거 메인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1억 800만 화소 센서로 사진을 찍어서 2,700만 화소로 4분의 1로 줄여요. 그러니까 2,700만으로 줄인 것도 기존 갤럭시보다 2배 큰 사진이에요. 화소만 따지면 2배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5세대까지는 폰카라고 조금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뭐 미러리스, DSLR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전천후로 대응하기 힘들어. 솔직한 의미는 그래. 근데 제가 써보니까 요 3세대부터 있잖아요. 3세대부터는 여러분들이 취미용으로 비싼 카메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난 돈이 넘쳐나. 나는 폰카드 있고 싶고 나는 뭐 다른 카메라도 쓰고 싶고 그건 괜찮아요. 나 뷰파인더 보고 찍어야 돼. 그럼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아니 여행 가고 싶은데 사진 잘 찍으려면 DSLR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폰카로도 충분한 시대가 내년에 옵니다. 올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통용되는 폰 중에는 3세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인정하는 3세대 폰은 딱 3대입니다. 요거 화웨이 P30 프로, 화이트 메이트 30 프로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에서 최근에 나왔던 뭐 몇 대가 있겠죠. 그럼 세대가 조금 넘겠지만 아무튼 화웨이와 샤오미에서는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갤럭시가 아마 최근 루머를 따져보면 갤럭시도 내년에 3세대가 100% 나옵니다. 6,400만에서 1억 800만 화소 플러스 고배율 줌렌즈 해서 3세대가 아마 드디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갤럭시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지금 쓴 지 한 석 달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아마 갤럭시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저는 갈아탈 겁니다. 다만 스펙은 반드시 이래야겠죠. 1억 800만 화소랑 100mm 이상의 망원 렌즈가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렌즈가 달려있는 폰카가 나온다? 아마 저는 살 것 같아요. 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할게요. 재미로 정리는 해봤지만 상당히 그럴싸한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1세대는 뭐다? 카메라 한 대 달려있는 유충기들이다. 그래서 1세대는 카메라 한 대, 2세대는 카메라 2대, 그래서 아웃포커싱 기능이 달려있다. 2.5세대는 카메라 2대 혹은 3대 있지만 얘네는 조금은 뭐다? 더 노력을 한 거죠. 2세대에 비해서는 듀얼 조리개 채용이라든지 인덕션 구조로 뭐 이런 이질감을 줄인다든지. 그럼 3세대는 뭐다? 고화소 고배율.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는, 그러니까 미러리스가 있고 DSLR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3세대부터는 그러니까 폰카라고 생각하는 애들보다 전화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얘는 전화가 되는 카메라인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제일 비싼 부품들도 이제는 카메라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올해 끝물에 뭐 노트 10 할인한다 살까? 조금만 더 저는 버티시는 거 추천합니다. 3세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고 내년에 갤럭시 11 나오시면 그때 갈아타시는 거 저는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3세대랑 2.5세대는 아예 급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처럼 그죠? 아이폰 11 시리즈로 갈아타신 분들은
일단은 만족하시고요. 저는 업무 관계로 업무상 살 수밖에 없는 게 갤럭시 11일 겁니다. 아마도. 뭐 이런 기종들 뭐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마 다음 편은 제가 특히나 요 3세대 기종과 나머지 기종들의 어떤 사진 샘플의 차이, 촬영법의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세대 폰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갖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폰 사진 연구소장 방쿤이었고요. 얘네들은 다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겁니다. 약정 광고 하나도 없고요. 다 카드 할부는 아니고 일시불로 샀습니다. 이러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지.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즐거운 정보와 재미있는 보정법 그리고 특별한 사진 촬영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폰 사진 연구소장 방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